카사노바와 돈 조반니, 누가 더 뛰어난 바람둥이일까? 배우자나 사귀고 있는 이성을 두고 다른 이성과 교제를 즐기는 상황을 바람이 났다거나 바람을 핀다라고 표현하고, 이런 행위를 자주 하는 사람을 두고 바람둥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바람둥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카사노바나 돈 조반니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여성 편력을 자랑한 인물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돈 조반니와 카사노바 중에서 누가 더 바람둥이일까? 둘 다 뛰어난 바람둥이지만 교제한 여성의 숫자로만 보면 돈 조반니가 한 수 위로 보입니다. 카사노바는 이탈리아의 문학가이자 엽색가로 잘 알려진 바람둥이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화려한 여성 편력을 자랑하다가 말년에 자사전을 남겼는데, 자서전에는 무려 122명이나 되는 여성과의 연애 경험을 남겼다고 합니다. 반면 돈 조반니는 실존 인물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14세기 혹은 그 전에 살았다고 알려진 그는 1630년경 스페인 작가 티르소 데 몰리나의 비극 세비야의 호색가에 소개된 후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돈 후앙, 돈 주앙, 돈 조반니라고 부르는 명칭은 모두 동일인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인데, 여기서는 편의상 돈 조반니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돈 조반니의 여성 편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에 나오는 돈 조반니의 여성 편력은 그의 하인이 불러주는 카탈로그의 노래에 잘 나오는데, 여기서 카탈로그란 돈 조반니가 데리고 논 여자들의 명단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이탈리아 여성 640명, 독일 여성 231명, 프랑스 여성 100명, 스페인 여성 1003명 등 엄청난 숫자의 여성을 만난 것으로 나옵니다. 기록으로만 놓고 보면 카사노바보다는 돈 조반니가 한 수 위의 바람둥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여성 편력을 가진 카사노바나 돈 조반니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도덕적인 문제를 논외로 두고 말하면 남성들은 이들을 능력자라고 부르면서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은 존경심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카사노바나 돈 조반니 정도는 아니더라도 바람을 피는 이야기는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령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도 주인공 안나가 멀쩡한 백작 남편을 두고 젊은 장교와 바람을 피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도 남자 주인공 토마시는 연인인 테레자와 함께 살면서도 끊임없이 바람을 핍니다. 이를 보면 배우자나 애인이 있음에도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 현상은 어쩌면 모든 인간에게 조금씩은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람둥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람둥이 사이에도 스타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설가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바람둥이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서정적 바람둥이와 서사적 바람둥이인데요. 이 두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적 바람둥이는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데 매번 유사한 유형의 이성을 만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정적 바람둥이의 작업 멘트는 주로 이런 식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문득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자신이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과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접근합니다. 말하자면 서정적 바람둥이는 매번 상대가 바뀌어도 동일한 스타일만을 고집하는 유형입니다. 반면 서사적 바람둥이는 동일성보다는 차이를 추구합니다. 상대가 바뀔 때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이성을 찾습니다. 기존에 만났던 사람과 유사한 경우에는 흥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일성을 추구하는 서정적 바람둥이와 차이에 집착하는 서사적 바람둥이 중 사람들은 누구를 더 나쁘게 생각할까요? 둘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서정적 바람둥이에 대해서는 조금 덜 나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정적 바람둥이에게는 낭만주의자라고 포장하기도 하고 그들의 바람기를 이상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좋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매번 다른 스타일을 추구하는 서사적 바람둥이에 대해서는 여색을 밝히는 호색한이라 부르면서 경멸하는 경우가 많고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카사노바나 돈 조반니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나오는 토마시는 모두 두 유형 중 서사적 바람둥이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유형의 바람둥이들은 기존 배우자나 연인에 만족하지 못하고 매번 새로운 이성을 찾아 나섭니다. 또 그 과정에서 배우자나 연인에게 별다른 죄책감을 갖지도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카사노바나 돈 조반니 같은 바람둥이는 매번 새로운 상대를 만나면서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낄까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바람둥이는 결코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은 모든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이끌리는 대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수집광은 특정한 자동차에 눈이 가고 예술가는 특정한 작품에 이끌립니다. 또 연인들은 특정한 이성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끌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첫눈에 반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라캉은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대상을 대상 A라 칭하면서 이 대상 A가 사람을 무엇인가로 이끄는 욕망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대상 A는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대상을 의미하는데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라캉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타자의 욕망입니다. 가령 아기는 태어날 때 아무런 욕망이 없는 상태로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온 세상에는 이미 기존의 상징적 질서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기는 어쩔 수 없이 기존 질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캉은 이러한 기존의 상징적 질서를 상징계라고 표현했는데요. 따라서 지금 내가 욕망하는 대상은 사실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징계의 질서, 즉 기존에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얼굴이 작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면서 몸매가 모델처럼 날씬한 여성에게 끌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적 질서가 그런 여성을 욕망하도록 구조화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시 농경사회에서 태어난 남자아이가 선호하는 여성의 스타일은 오늘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서 태어난 남성과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가에서 태어난 남성이 선호하는 여성상도 서로 다릅니다. 이처럼 시대나 문화마다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성의 스타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욕망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세계의 상징적 질서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한편 라캉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결여 때문에 생깁니다. 바람둥이가 새로운 이성을 찾는 이유도 기존 상태로는 채워지지 않은 결여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대상을 아무리 욕망해도 그 결여가 완전히 채워지는 경우는 없고 항상 빈틈이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대상은 욕망을 불러일으킨 대상 A에 대한 불완전한 대체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상형과의 완전한 사랑을 꿈꾸면서 새로운 대상을 선택해도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꿈꾸는 이상형의 불완전한 대체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람둥이는 매번 새로운 이성을 만나지만 한 번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람둥이를 보면서 그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이성을 만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정작 충만한 사랑의 감정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바람둥이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언제나 새로운 이성을 찾아 나서지만 누구에게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